네, 이번에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황윤석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 아쉽게도 3대 지수가 하락하긴 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다. 시장이 지금 단기적인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 3대 지수의 하락폭은 크지 않았는데 네. 사실 기술주나 빅테크 쪽으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와서 미국 주식 투자자 그 서학개미 여러분들은 체감 지수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하루였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가 네. 나타나고 있는데 달러 약세가 특히 가속화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지난해 말 고점인 10만 6,417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작년 말에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비트코인이 그 증시랑 좀 같이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 오늘은 또 따로 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달러와 연동되는 거, 네. 그다음에 또 그 국채 금리와 또 연동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또 이제 그 홍콩의 그러니까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이제 신용 등급 강등이 되면 걱정했던 게 미 국채를 그렇죠. 팔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걸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중국이 비중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중국이 차익 실현하지 않겠냐 했는데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중국이 미국채를 대거 내다 판다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요소가 되니까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등장하는 거는 홍콩의 연금 펀드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 물량을 강제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우려도 시장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연준 의원들이 지금 나와서 계속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9월 달 금리 인하, 9월 이전의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 같다. 매파적인 스탠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윌리엄스 총재도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 6월, 7월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보스틱 총재도 당분간 금리는 동결되는 게 맞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무샬레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데요. 관세가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노동시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 내각이나 기업의 CEO들은 어렵고요. 연준 총재들이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안과 관련해서 확실히 강경한 스탠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발언들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그 하원에서 이 그 대규모 감세에 대해서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약간 좀 불협화음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적자가 3조 3천억 달러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부채한도 협상을 하겠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법안 의견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걸 촉구하는 멘트를 했는데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속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죠. 자, 오늘은 밤사이 팔로알토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EPS 그리고 매출 모두 다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현재 주가 자체는 시간 외 거래에서 4%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속보 내용을 보면은 지금 문제가 된 거는 이익률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로스 마진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속보가 나온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자막으로 곧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오늘 밤사이 있었던 빅테크 기업들의 이슈들 또 같이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만 컴퓨텍스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점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대만에서는요, 지금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늘
카타르 경제 포럼 쪽에 인터뷰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머스크 CNBC 쪽 인터뷰가 있었는데 엔비디아 말고 머스크 테슬라로 바로 테슬라를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예. 있는데요. 그래서 향후 5년 뒤에도 자기는 테슬라 CEO를 하고 있을 거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스타링크가 미래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고 테슬라 주가가 이미 시총 1조 달러를 확보했다. 넘어선 거는 시장이 이제 테슬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CNBC 인터뷰에서는 6월 말까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24시간 주행하면서 거의 개입이 없었다. 로보택시 서비스는 첫 주에는 10대 정도로 시작하겠지만 몇 달 내에 수천 대가 될 것이고 LA에서는 이미 승인 과정이 진행 중이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5월 12일에서 18일 동안 한 주 동안에 중국의 테슬라 차량 보험 등록이 11,130건인데 이게 지난주 3,100건에 대비해서 260%가 증가했다라는 것도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듯한 조짐이 보이네요. 주가 상승의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장중에 정말 그 변동성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 있는데요. 네. 도대체 212달러까지 찍고 그렇죠. 지금 이 아래 꼬리 길게 달려 있는 음봉이 나왔는데 213달러까지 찍었다고 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대량 매물이 나온 거 아니냐 하는데 한두 주만 거래돼도 이렇게 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까지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지금 테슬라하고 브로드컴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하락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기술주들의 낙폭이 생각보다 컸다.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됐다라는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목표 주가를 높게 잡고 있는 게 지금 400달러 선까지 잡고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쪽에 나오고 있어서 지금 차트 모양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340달러 선인데요. 370달러에서 400달러 선까지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추가 상승 여력은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있어 보이지만 400달러를 그렇게 강하게 돌파할 것 같지는 대표님은 약간 퀘스천 마크를 좀 그리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 이슈 첫 번째로 확인해 봤고요. 자, 밤사이 구글의 이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회의가 있었죠. 주가에는 아쉽게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장이 좀 올랐다면은 테슬라도 그렇고 구글도 더 잘 가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이슈도 한번 같이 짚어볼까요? 네, 지금 구글의 경우는 지금 5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에서 이제 그 I/O 개발자 컨퍼런스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주요한 내용들을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7세대 TPU 아이온 우드가 이제 소개가 됐어요. 저는 아이온 우드 하면 이게 골프 같은 지금 골프채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다. AI 기반의 영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 빔을 또 소개를 했고요. 제미니 앱의 에이전트 모드 소개 또는 기능 설명을 했고요. 추론을 위한 제미나이 2.5 프로 딥싱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알파벳 구글의 주가가 하락했던 요인이 뭐냐면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92.9%에서 89.7%로 하락했다는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글 주가가 올해만 12% 하락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미니 기반의 AI 서비스, 그다음에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앞으로 이 검색을 대체 보완할 새로운 최고급 AI 모델이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게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차트 모양을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글 알파벳은 207달러 고점 찍고 140달러까지 하락했어요. 너무 하락폭이 컸었고요. 최근에 반등이 나왔는데 160달러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실렸다는 거, 바닥에서 거래량이 실렸다는 거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한번 보신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저는 지금
보통은 목표가를 200달러 정도까지는 보고 있어요. 또 예. 자율주행 웨이모의 지금 로보택시 운행 승인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일단 180달러까지 좀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 이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좋네요. 예, 알파벳이 M7 기업 가운데 올해 애플과 함께 좀 낙폭이 컸었죠. 네, 반등 맞습니다. 모멘텀을 좀 찾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CATL 정말 올해 전 세계 IPO 최대어답게 이 멋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올해 전 세계 IPO의 최대어다라고 했는데 중국의 뭐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 기업입니다. CATL인데 예. 이게 중국어로는 닝더스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 첫날 17% 급등 마감됐는데, 그러니까 장 초반 공모가가 263 홍콩 달러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보다 12.5% 높은 296 홍콩 달러의 거래가 되기 시작해서 307.6 홍콩 예. 달러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상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차트로 보기에는 정말 뭐 예, 위에 그렇죠. 311달러, 밑에 보면 291달러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 IPO 규모 중에 상당히 큰 건데 일본의 JX 어드밴스 메탈즈라고 하는 게 상장 규모가 29억 8천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6억 달러다라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 기업 중에 최대가 LG CNS인데 8억 2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규모가, 되죠. 예, 그렇네요. 예, 그리고 CATL은 이미 테슬라라든지 폭스바겐, 포드, 벤츠 이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그렇죠. 예.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38%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고 2위가 이제 예. 비아디가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의 비아디도 이제 이 CATL 덕분에 같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살펴볼까 하는데요. D-웨이브 퀀텀 오늘 CNBC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고요. 관심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팅. 이 기업은 어떻게 보시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양자컴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뭐 컨퍼런스에서도 예. 나왔었고요, 개발자 회의에서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 D-웨이브 퀀텀이 최신 양자 어닐링 컴퓨터라고 하는 어드밴티지 2를 공식 출시했다는 소식에 예.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무려 25%나 급등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에서도 갭상승이 나왔고요. 거래량이 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게 여기가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D-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사실 더 높여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예. 5월 12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무려 508% 급증을 예.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상당하네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뭐 크게 적자 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보시면 여기 신고가를 돌파해서 갭상승이 나오는 걸 차트 모양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역시 양자컴 관련주는 이 종목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거든요. 뭐 아이온큐라든지. 예. 네, 그래서 이 양자컴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 여력도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기업을 하나만 더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이번 주에 대표님께서 우버를 한번 들고 오셨었습니다. 네. 우버와 관련해서 저희가 더 살펴볼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우버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알파벳 그 웨이모와 제휴해서 네. 애틀란타에서 이제 로보택시의 차량 공유 사업을 전개한다. 그래서 이미 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잘 가다가 이제 음봉으로 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된 이유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CNBC 인터뷰에서 예. 테슬라도 차량 공유 서비스를 그렇죠. 출시하겠다라는 예, 맞습니다. 언급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예. 있고요. JP 모건에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어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보면 85달러 정도를 만약에 하회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는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